여러분, 한국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K-팝, 최첨단 반도체, 전 세계를 누비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겠죠? 맞아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국가 소멸이라는 엄청난 경고를 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런 위기를 맞았을까요? 오늘 이 기막힌 역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예측이에요. 막연히 큰일이다 정도가 아니라 2750년이라는 소멸 시점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할 만큼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고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0.78.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죠.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거대한 위기는 바로 이 작은 숫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사라지는 나라라는 말이 너무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의 엔진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이너스 28.38%. 와, 이게 바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요, 우리나라 GDP의 거의 3분의 1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건 성장률입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50년쯤엔 경제 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성장을 완전히 멈춘 경제,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40년대가 되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경제 성장을 오히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0.7%. 이건 말 그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요? 그 답은 바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맞습니다. K-팝, 반도체, 자동차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에서는 32개 나라 중에 31위를 했습니다. 거의 꼴찌예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죠. 바로 이 엄청난 격차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예시를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87년에 연봉 8천만 원이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35%라는 아주 높은 세율을 매겼죠. 그런데요, 지금 2024년에는요, 대기업 한 10년 다닌 직장인 연봉인 8,800만 원부터 바로 그 37년 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세금 기준은 그대로인 거죠. 이러니 오늘날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낄 수밖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1990년대만 해도 75%에 달했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였던 중산층의 비율이 지금은 6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의 허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는 건 사실 더 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졌다는 사람들의 절망감이죠. 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지 그 근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51.7%.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놀랍게도 서울에 사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평생의 꿈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통계는 더 차갑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우리 사회의 평균 소득까지 올라가려면 무려 5세대가 걸린다고 해요. OECD 평균보다도 더 오래 걸립니다. 다시 말해 다른 선진국보다 계층 이동이 통계적으로도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교육받을 기회 자체는 비교적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다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이런 불안과 불공정함은 결국 우리를 깊은 고립감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10명 중 6명밖에 안 돼요. 이건 조사 대상 32개국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우리의 현실을 정말 아프게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 살기 바빠서 주변을 돌보지 못했으니 남들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씁쓸한 불신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를 각자 도생하는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암울한 현실을 보고 나니 정말 답답하시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과연 미래를 바꿀 방법은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시대에 뒤떨어진 세금 제도를 손봐서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는 식의 정책을 넘어서서 일과 삶의 균형이나 사회적 고립감 같은 삶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르려 하는 이 사회적 사다리가 이미 부서져 버렸을 때 우리는 낡아빠진 발판 몇 개를 고쳐 쓰는데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나의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